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립극장 대표 흥행작 마당놀이가 올 연말 다시 돌아옵니다. 작년 마당놀이 모듬전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마당놀이가 올해는 홍길동이 온다로 관객을 찾습니다. 2000년을 마지막으로 공연했던 극단 미추의 홍길동전을 오늘날 시대정서를 반영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인데요. 대표 여성 소리꾼 이소연, 김유리가 홍길동 역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개막을 앞두고 작품 주요 창작진과 출연진으로부터 작품에 대해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연사분들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연사분들 착석 주신 대로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연출을 맡으신 손진책 연출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안무의 국수호 안무가입니다. 그리고 연희감독 김성녀 감독님입니다. 이번 공연의 음악을 맡아주신 김성국 작곡가님입니다. 네, 이어서 출연 배우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역을 맡은 이소연 배우입니다. 네, 더블 캐스팅으로 함께 홍길동 역을 맡은 김유희 배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극의 감초 역할로 마당놀이 특유의 유쾌함을 담당하는 자바리 역의 김학영 배우입니다. 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박인건 국립극장장님도 함께 자리하실 계획이었는데요.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음악을 맡은 박범훈 작곡가님 오늘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자분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극장 먼저 1993년 초연한 극단 미추의 홍길동전이 2000년 마지막 공연 이후 25년 만에 홍길동이 온다로 돌아오는데요. 이번 마당놀이 작품으로 홍길동전을 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출을 하실지 손진책 연출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진책입니다. 마당놀이가 아시다시피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5년의 역사를 가져오는 공연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 45년의 역사가 가게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또 항상 찾아와서 웃음과 박수로 성원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마당놀이를 국립극장의 연말 공연으로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박인건 극장장님, 역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당놀이가 그간 오랜 기간 해오면서 모든 고전은 거의 사실 섭렵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당놀이는 오늘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 마당놀이이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읽고 오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인식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마당놀이의 또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소위 인기 레파토리 우리 고전소설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홍길동전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한국의 여러 현실들이 좀 답답하니까 좀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홍길동전을 선택했습니다. 홍길동전은 아시다시피 그 교산 허균의 뭐 알려진 거는 첫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에게는 어떤 신빈 차별의 문제라든가 뭐 탐관오리 정치, 이삼국 현실 이런 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뭐 신분의 벽을 넘었다면 오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의 벽이라든가 어떤 차별의 벽이랄까 이념의 벽이랄까 그다음에 뭐 자본의 벽이랄까 이런 것을 넘는 어떤 모든 사람이 홍길동이 되는, 그래서 홍길동이 우리의 친구고 형이고 또 나 자신이 되는 그런 홍길동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에 가면 그 행정판에 예시 이름으로 홍길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홍길동이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홍길동이가 돼서 이 시대를 한번 다시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홍길동전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놀이의 역동성과 화려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안무의 국수호 선생님 만나볼 텐데요. 특히 홍길동전인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안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홍길동전은 대단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현실적이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인물을 구상하는데 좀 약간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탐관오리를 이렇게 타파하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그 이제 금방 손지책 연출이 말씀하신 그 지금의 그 말이야며 우리가 다 느끼는 어떤 작중 인물로서의 그런 행동 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이렇게 소원적 몸짓 이런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래서 이 작품은 좀 기교적인 것이 또 많이 들어가고 아크로바틱한 것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해서 태권도를 그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한국 전통 그 무예인 태견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녹여내서 현실 감각에 맞게 안무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 홍길동전이 그냥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국립극장이 그 정말로 진정으로 한국의 국립극장으로서 바라는 어떤 가족 그 한국의 연희로서 호두깎이 인형이니 뭐 이런 백조요순이 지젤이니 연말 공연에 버금가는 어떤 마당놀이로서의 가족 뮤지컬적인 연희적인 한국적 연희적인 면을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그 한국 사람의 이렇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들을 몸짓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생각하면서 현재 열심히 안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희감독 김성녀 감독님 만나볼 텐데요. 초연 당시 또 직접 홍길동 역을 연기하셔서 이번 작품에 대한 감회가 더욱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길동전이 다시 돌아온 소감, 그리고 이번 마당놀이에서 관람 포인트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연희 감독이라는 그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새롭기도 하고 어색한 그런 그 직함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마당놀이 연기는 보통 그런 연기하고 다르게 배우술이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배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객의 흐름에 따라서 연기도 달라지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때그때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이 안에 녹여들어서 하는 애드립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배우로서의 그런 그 가장 첫 번째 그 기능이 될 수가 있는 연기가 바로 마당놀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술강국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제가 홍길동을 그러니까 25년 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역할입니다. 이제 폴라잉도 해야 되고, 또 마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익혀서 또 해야 되고, 남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성이라든가 보통 다른 때 배역보다는 한 2~3배 정도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그 어려웠던 육체적으로나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었던 역할을 우리 그 두 홍길동 이제 후배들이 대를 잇다니까 정말 저는 좀 마음이 놓이고, 또 이 두 사람의 그 캐릭터가 전부 틀립니다. 이 소연 양은 굉장히 의젓하고 그리고 멋진 홍길동을 보여줄 것 같고, 또 우리 작은 고추가 맵다고 유리양은 그 통통 튀는 아주 매력적인 당당한 그런 홍길동을 보일 것 같아서, 이 두 매력이 서로 많은 관객들한테 따로따로 다 보고 싶은 그런 매력들이 이제 생기게끔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학용 선생같이 정말 저랑 춘향전 때 방자와 월매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 만난 이후로 국립창극단에서도 계속 같이 했고, 그 지금 젊은이들이 딱 세대 교체가 됐는데 우리 김학용 선생님이 선배로서 딱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리 역할을 했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면, 자바리라는 역할의 이름은 윤문식 선생의 원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작가가 그 별명을 자바리라고 써서 자바리 역이 됐는데, 그 윤문식 선생하고 또 다른 멋진 자바리 역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홍길동을 할 연령이 못 돼서 객석에서 홍길동이 얼마나 멋지게 신출귀몰한 연기와 그 모습들을 보여줄까 기대하면서 지금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작품에 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까지 같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마당놀이 하면 입장곡 오늘 오신 손님부터 귓가로 사로잡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또 여러 음악적 변화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홍길동이 온다에서 박범원 작곡가와 함께 음악을 함께 맡으신 김성국 작곡가로부터 이번엔 어떤 새로운 음악이 준비 중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국입니다. 오늘 원래 그 박범원 선생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저만 참석해서 음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전에 박범원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음악을 근간으로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당놀이 음악은 한국 전통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지금의 동시대성을 담아와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의 음악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25년 전에 어떤 연주자들의 연주적 기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국악기의 개량적인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5년 전 작품을 중심으로 그런 편곡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홍길동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수를 부리거나 요술을 부리거나 이런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음향적인 요소와 함께 이 공간에서 또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은 부분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그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동시대성을 갖춘 음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홍길동이 온다 출연하는 배우분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김송엽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두 여성 홍길동이 또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김유리 배우로부터 이번에 홍길동 역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 역을 맡은 이소연입니다. 처음에 선생님께 홍길동 역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남자 연기였고 또 선생님께서 하셨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부담이 컸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남자를 연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재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섬세하면서도 호탕한 연기를 제가 잘 담아낸다면 저도 저만의 멋쁨, 잘생쁨이 느껴지는 그런 홍길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 행동들을 홍길동이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보러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길동 역을 맡은 김율리입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홍길동을 해보겠냐고 전화를 주셨을 때 사실 단 0.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김성녀 선생님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너무 존경하는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홍길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뵙고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연습실에 오는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홍길동이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홍길동이 되어야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길동 역 두 배우분들의 소감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마당몰이에서 만난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국립창극단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김학영 배우가 이번에 자바리 역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당놀이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바리 역을 맡은 김학영입니다. 저는 국립창극단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신청이 온다, 또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에 3번 하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17년도에 명예퇴직하고 손지택 감독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에서 지금 감초 역할인데 이제 춘향전에서 이도령, 방자 그런 역할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게 잘 소화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랜만에 돌아오는 작품인 만큼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창작진과 출연진들에게 직접 여쭤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자리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미디어 아미누스 이용수 기자인데요. 이번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가 25년 만에 새롭게 시대 정서를 반영하며 공연되는데 특별히 여성 소리꾼 2명을 젠더프리 홍길동 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주인공 이소연, 김유리 두 분은 이번 배역을 위해 좀 더 신경 쓰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 홍길동에 대해서 손지칭 연출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는 건 참 사실 재미있거든요. 그 관객들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여성 국국도 그랬고 또 뭐 우리 일례로 일본의 다카라자카 공연단의 그런 그 특장도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특장이죠. 그래서 그간 마당놀이 역사에서 이제 김성녀 씨가 뭐 이도령도 하고 뭐 제갈량도 하고 홍길동도 하고 하면서 그 관객들하고의 그 친근감 같은 것을 목격했다랄까 그런 것들이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그 남성의 그 뭐 씩씩하고 용맹한 그런 캐릭터도 좋지만 여성이 그 역할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하는 것도 때로는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것을 홍길동도 남자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 어떤 진지한 혁명보다는 어떤 통쾌한 해방 뭐 이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자로 홍길동을 캐스팅했습니다. 네, 여성 홍길동만의 설득력과 매력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배우분들 답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카리스마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 걸음걸이나 태 같은 것도 1차적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년 선생님께서 25년 전에 했던 홍길동이 정말로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도 보고 선생님께 또 배우면서 많이 흉내내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공연에 올라갔을 때는 또 이소연, 김유리의 홍길동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태도부터 말투부터 저의 마음가짐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남자 연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걸음걸이부터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손 동작 하나하나까지 제가 아주 여성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더 홍길동에 이입하려고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길동이 많은 그런 활빈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라서 함께 이렇게 배우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전 때보다도 제가 맡은 역할이 관객들과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마당놀이의 특성인 이 관객과 호흡하는 것들을 많이 염두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저는 손진철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마당놀이가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시대정신, 이제 풍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의 지지와 환호를 얻게 됐는데 최근에 마당놀이를 보게 되면 그런 시대정신보다는 그냥 약간 웃음만 남았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랬고요.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주일 선생님의 원 아니고 그동안은 이제 배삼식 작가가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 이제 현재에 맞게 많이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배 작가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현재에 맞는 어떤 거를 그 반영하는 부분은 누가 그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예전에 비해서 그 풍자 정신이 줄었다고 생각 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마당놀이의 생명이 그런 비판 정신인데 그것이 한국 현실 정치 속에서 그게 대단한 그게 딜레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만 해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공연이 가능하냐 할 정도로 엄청 우리 신랄하게 그 현실을 풍자하고 야유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 양쪽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그 정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개인의 취향으로 봐야지, 이쪽은 백이고 이쪽은 흑이고 이런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우리가 이 마당놀이의 그 강점을 잃어가는 현실이 저희 자신도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맘 신랄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와서 보고 막 웃으면서 이것이 내가 한 얘기인데 여기 마당놀이 대사 나온다 그러고 깔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되는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공간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굉장히 또 스스로 검열되는 그런 그 일종의, 나는 뭐 이것도 위기고 한번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장지영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이 100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한국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배 작가가 이번에 사실은 배 작가하고 주로 이제 김질 극본을 가지고 배 작가가 각색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배 작가가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홍길동을 한번 김질 선생의 원작 관계없이 새로 한번 써보자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작가 중에서 배잠식 작가가 제일 바쁘고 인기가 있어서 배 작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약이 된 작품들이 있고 해서 그냥 제가 김재일 선생의 대본을 가지고 연출 대본으로 고치는 식으로 극본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무 감독님, 국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중 활공 그리고 아크로바틱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특히 관객들이 주목할 만한 장면이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주연 배우님께서도 연습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없었는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무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안무를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 이 공연이 2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뮤지컬 석 달을 하는 만큼의 힘이 더 이 현장에서 바로 코앞에서, 그러니까 뮤지컬처럼 환상과 상상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현실이 바로 저 무대가 바로 그냥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와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을 기본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태권도 하는 친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어느 학교 보면 한 학년이 100명씩 배출이 되는데도 태권도가 인기가 많아서 정말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한 10명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정말 근사한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2달 동안을 여기다 전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대단히 유감이지만 한 5명 정도가 지금 전문가들이 그걸 스터디를 하면서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K-팝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요즘 또 우리 그 조안무 중에 K-팝을 연구한 안무를 연구한 친구들이 유학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또 기본적인 그 동작과 안무를 하면서 나중에 곡이 우리 김성국 작곡가의 곡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됐을 때 그건 2, 3일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것도 지금 계속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서 열흘 안에는 다 재밌는 장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태권도와 K-팝 다채로운 장르가 아마도 보지 못했던 매력적인 안무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배우분들 준비 과정에 어려움 없으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 몸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또 연습하고 실제로 되게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옆돌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연에서 홍길동은 아무래도 지시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다른 배우분들이 이런 어려운 동작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대에 올라오면 이제 플라잉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이기구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플라잉과 마술을 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홍길동 역으로서는요. 그래서 높이 위에 날아 있지만 땅 위에서 연기하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대사를 외울 적에 한 3일이면 다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면서도 대사 다 외우는데 연습할 때 딱 쓰면 백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자리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유지영 기자님 먼저 하시고 지금 중앙선대 유지영 기자인데요. 김학영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데, 근데 이 역할에 이제 오래 쉬신 것 같은데 이제 창극단에도 좋은 배우들 많은데 이제 김학영 선생님 캐스팅하신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학영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오랜만에 마당놀이 하시는데 또 마당놀이 연기도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간 김학용 선생은 마당놀이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창극단에서 연출할 때도 같이 창극단 연기자로서도 했고 나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김학용 선생을 잘 아는데 가장 그 마당놀이적인 배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미 아마 놀부전이랄까 신봉사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만은 한국적 해악 그러니까 유머를 그 리드미컬하게 해내는 그런 탁월한 연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김학용 배우를 꼭 같이 하자고 권했습니다. 네, 김학용 배우님도 소감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손진책 감독님 연출을 또 많이 받아봤고요. 또 10년 만에 지금 또 홍길동전을 하는데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진짜 잘 할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셨던 분은 세 번째 줄 마이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합니다. 손진책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에서 주제 중에 하나로 청년 실업이 들어가 있어서 좀 청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했고요. 또 사실 마당놀이라는 장르가 청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그런 젊은 감각을 더 하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잠깐 못
청년들 중에는 마당놀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관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어떻게 더 젊은 감각을 더하려고 하셨는지 좀 예. 궁금했습니다. 마당놀이는 사실 어떤 그 전통 연희의 바탕을 두고 그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또 그 고전을 통해서 현대를 읽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현대로 녹습니다만은 사실 마당놀이가 같은 어떤 전통 연희라는 형식이 예를 들면 단순한 서사 구조라든가 반복되는 언어라든가 과장된 캐릭터 이런 것들이 젊은 관객한테는 조금 사실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 마당놀이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젊은이들이 어떤 전통 연희에 익숙하고 그 리듬에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춤이라든가 음악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그런 요즘 K-팝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그 음악이라든가 안무라든가 이런 얘기도 같이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어쨌든 그 고전 서사와 한국 연희적인 리듬과 어떤 그 사회적인 현실 비판 이 세 개가 같이 조화가 돼서 하나의 어떤 융합적인 어떤 공연 형태가 되도록 항상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마당놀이가 한국 연극사를 보면은 항상 이제 10년 주기로 이 생선과 소멸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떤 마당놀이는 45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게 됐거든요.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는 이 열린 연극이 갖는 특장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나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해방감, 그 자유스러움, 그리고 우리 DNA가 갖고 있는 DNA에 숨겨진 우리의 그 리듬과 흥과 신명,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성이 그 신명나는 흥이고 신비한 기운이고 끈끈한 정 이게 한국 문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당놀이 자체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 한국 젊은이여도 그런 한국 문화의 특성과 가까이 가면은 같이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김성렬 씨께 질문 드리고 현진책 연출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풍자면이 좀 약해졌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김성렬 씨께서는 이제 마당놀이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그 풍자가 좀 약해진 면에서 좀 아쉬움이나 아니면 좀 다른 감정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출님께는 이제 아까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연이 2000년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다시 재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2000년대에 있었던 사회적 고민과 지금의 사회적 고민 좀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연출님께서는 보고 계신지 그 점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마당놀이의 생명, 사람들이 와서 대신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대사들과 풍자들이 관객들을 갖다가 매혹시키는 분야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예전의 풍자와 지금의 풍자가 바뀔 게 없이 똑같아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대사를 요즘에 그 풍자를 해도 전혀 그 위화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 사회의 정서가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너무 풍자거리가 많거든요. 뉴스를 보면 그냥 정말 대사들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외려 요즘에 그런 걸 못 쓴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 장도라고 웃음 속의 비수처럼 그거를 어떻게 은근히 숨기면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은근하게 풍자하는 어떻게 녹일까, 이게 이제 저희가 자나깨나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사라는 건 한 달 뒤에 공연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벌써 또 잊혀진 얘기가 되고, 그때에 또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또 풍자해야 되고, 이래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고 이걸 어떻게 놀이 속에 녹여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어요. 작년에 몇십 년 했던 윤문식 씨가 이제 같이 마담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장 재밌게 봤던 저 좀 먹여주셔라는 그런 일반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당놀이에 진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그 젊은 관객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이런 무례한 일들을 할 수 있냐라고 따졌기 때문에 놀이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지금 풍자도 어렵고 노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놀아왔던 것들이 요즘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당놀이의 풍자라든가 이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그래도 하여튼 잘 찾아서 녹여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시대 감성과 계속 맞춰가는 그런 시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진책 연출님도 말씀 듣겠습니다. 뭐 사회적 담론은 그 시대와 함께 이 시대의 그릇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화되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회나 문제는 마찬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에집트의 그 고문자에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참 문제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시대에 글자가 처음 상형 문자에도 요즘 젊은이는 참 인재가고 문제라는 얘기를 하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담론은 언신해야 그 담론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담론을 가지고 논의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모색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굉장히 막혀서 흑은 백을 악마화하고 백은 흑을 악마로 보기 때문에 사실 어느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간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찾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명정대가 있을 거고 윤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한다라는 쪽으로 마당놀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출연진 분들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당놀이 그동안 이끌었던 삼총사라고 했던 윤문식, 김성자, 김정엽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배우들의 대를 이을 새로운 배우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타를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추현종이라는 아주 걸쭉한 재단꾼이 또 있고요.
김정준태라고 우리 마당놀이를 이어갈 또 인재가 있고 조유와 같이 타고난 마당놀이꾼이 있습니다. 홍승이 또 아주 정말 멋진 그 마당놀이 후계자로서 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끌어갈 배우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좀 애정과 채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그대로 눈 감지 마시고 이쪽 카메라 먼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셋. 그리고 우리 화이팅 포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얼굴 가리지 않게 손 약간 아래로.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여기도 봐주세요. 이쪽이요. 그리고 위에 카메라들 봐주세요. 위에 좀 봐주세요. 네, 화이팅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배우들만 좀 찍으면 안 될까요? 배우만? 배우만 찍어서. 네, 배우만 찍어. 네, 배우 두 분 가운데로 자리하시겠습니다. 기자님, 우리 텍스트 아래에서 할까요? 예? 홍길동이 온다 아래. 예, 저기 저기요. 너무 빈 공간이라서. 저 홍길동이 온다고. 네. 이렇게 이동. 네, 됐어요. 거기. 네, 고기요, 고기. 네. 예. 조금만 오른쪽으로 아직 약간 됐어. 넘어갔어. 예, 됐어요. 위에 카메라. 네. 아래 카메라. 한 번 더. 네. 고맙습니다. 저 두 분만 갈게요. 그 젠더 프리. 홍길동. 네. 저 좀 봐주세요. 뭐 다른 포즈 하나 없나요? 홍길동 포즈. 다른 포즈. 매번 똑같길래. 여기 있어요. 왼손 앞에.